대법원 2011 도천 902 판결이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10 노천 13 판결이고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이 사건은 한 남편이 아내를 교통사고로 가장에 살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출발한다. 공소사실의 구조는 독특하다. 피고인이 먼저 1차 사고를 일으켜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도로 옆 대전차 방호벽의 안쪽 벽면을 강하게 스치듯 들이받았고 이 충격으로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가 탈출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자 다시 돌아와 2차 사고를 내어 차량 앞범퍼로 방호벽에 돌출된 모서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는 이야기다. 즉 두 번의 의도적 충돌로 살인을 완성하고 겉으로는 과실 교통사고처럼 꾸몄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범행을 강력히 부인했고 결정적으로 살인을 직접 보았다는 사람이나 자백 같은 직접 증거가 없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현장 흔적, 차량 손상 양상, 강판 조각과 페인트에 관한 감정 같은 간접 증거와 과학적 증거로 1차 사고가 객관적 증거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된 실제 사건인지와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얼마나 확실히 말할 수 있는지가 중심이 되었다. 먼저 쟁점의 큰 줄기는 살인처럼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도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느냐였다. 대법원은 가능하다고 전제한다. 다만 그 문턱은 매우 높다. 간접 증거로 주요 사실을 인정하려면 그 전제가 되는 간접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각 간접 사실이 서로 모순되지 않으며 논리와 경험칙 그리고 필요하다면 과학 법칙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심이 남는다면 유죄의 의심이 크더라도 결국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형사재판의 원칙이 여기서 다시 확인된다. 다음 쟁점은 과학적 증거의 힘이다. 이 사건에서는 강판 조각이 어디에서 떨어져 나왔는지, 차량에 묻은 페인트가 구조물의 페인트와 같은지 같은 판단이 1차 사고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열쇠가 되었다. 대법원은 과학적 증거 방법이 사실 인정에서 상당한 구속력을 가지려면 단지 과학수사니까 믿을 만하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전제로 삼는 사실들이 모두 진실로 입증되고 추론 과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며 오류 가능성이 없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해야 한다. 그러려면 감정인이 공인된 표준기법으로 분석했는지 뿐 아니라 채취, 보관, 분석 전 과정에서 동일성이 보장되어 조작, 훼손, 오염 첨가가 없었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한다. 과학 증거는 강력하지만 그만큼 과학적으로 엄격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 틀을 가지고 대법원이 본 핵심은 결국 하나였다. 원심이 유죄를 인정하려면 살인의 범위의 기한, 1차 사고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실해야 한다. 그런데 대법원은 원심이 제시한 근거들에 여러 의문이 남는다고 보았다. 사고 발생 직후 사진 파일을 확대 분석하면 구조물 부근에 어떤 회색, 개통 물체가 보인다는 감정 결과는 있었지만 그것이 나중에 발견된 강판 조각과 정말 같은 물체인지